당신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6575년생이라면 한창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열심히 일해온 세대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겠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막상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벌면 되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혹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준비를 미루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와 함께 지옥문 같은 현실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중에라는 말을 멈추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준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와 함께 은퇴 후 지옥문을 막을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575년생,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은퇴 후 지옥문이 열립니다. 1.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세대가 은퇴 이후 마주할 현실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은퇴 자금 부족,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생활비, 그리고 늦게 시작한 준비 때문에 결국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하거나 나중에 준비해야지라고 미루는 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자,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 볼까요? 사례 1. 국민연금만 믿었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70년생으로 평생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은퇴 후엔 국민연금만 있어도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아보니 매달 100만 원 남짓. 하지만 월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결국 소일거리로 알바를 시작했지만 체력은 점점 달리고 벌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리 더 준비했더라면. 일하는 후회가 늦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은퇴 준비는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준비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례 2. 늦게 시작했지만 성공한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68년생으로 은퇴 준비를 55세가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었나? 라는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그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다 갚은 후 월급의 30%를 저축하고 소액 투자로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모은 자금 덕에 은퇴 후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 3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생활비부터 파악하세요.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이 든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한 그 금액은 필요합니다. 소득원을 늘리세요. 연금 외에 임대 수익, 재테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사용하세요. 이는 은퇴 후에도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사례 3. 소비를 줄이고 성공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평생 쇼핑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중고 거래 앱을 활용해 안 쓰는 물건을 팔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바꿨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아 연금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당신의 은퇴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575년생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우리의 은퇴는 스스로 준비한 만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지금 내디뎌 보세요. 지옥문이 아닌 평온한 은퇴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준비할까요? 아니면 미룰까요? 전문가,
칼럼 6575년생,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법. 안녕하세요. 은퇴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건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는 건 결국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6575년생, 즉 은퇴를 앞둔 세대가 왜 지금 준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실천 가능한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미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은퇴 직전이 돼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꾸준히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실 사례, 다음 해를 외치다, 기회를 놓친 최 씨. 70년생 최 씨는 40대 때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끝냈고 나중에 돈 좀 모이면 준비해야지. 결국 그는 60세 정년을 맞이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3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난 겁니다. 그제야 국민연금을 받으려 했지만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죠. 늦게라도 준비하려 했지만 이미 체력은 떨어지고 다시 일을 찾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준비했더라면 일하는 후회가 늘 입에 맴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은퇴 준비의 첫걸음 현재 상황 점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65세 이후 월 최소 20만 250만 원은 필요한데 이 금액을 어디서 마련할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소득원을 고려해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두 번째는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 투자수익, 혹은 파트타임 근로 같은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임대소득으로 성공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68년생으로 50대 초반까지 특별한 은퇴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작은 원룸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죠. 그는 월세 수입으로 매달 8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고 연금과 합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도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가 그를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3. 은퇴 준비를 위한 실천 전략. 은퇴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아래 세 가지 전략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소비 습관부터 점검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커피값, 외식비 등 작은 소비부터 줄여보세요. 중고 거래 앱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자금을 확보하세요.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라. 재테크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TF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거나 소액으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삼아라.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체력과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72년생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40대부터 매일 30분씩 산책하며 체력을 길렀고 음식도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병원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4. 은퇴 준비는 결국 지금의 선택.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준비는 큰 돈을 마련하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을 늘리든 소비를 줄이든 아니면 단순히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부터라도요.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시작해야만 은퇴 후 지옥문이 아닌 평화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떤가요?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시작은 어렵지만 그 끝은 분명히 밝을 겁니다. 은퇴, 꿈꿨던 자유의 시작일까? 은퇴. 그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스쳐가나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고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며 은퇴하면 좀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꿈꿨죠. 월 300만 원 연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알뜰하게 살면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지갑은 더 빨리 비워지네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은퇴 후 삶, 왜 이렇게 힘들까? 1. 연금 300만 원, 숫자에 숨겨진 진실. 월 300만 원. 얼핏 들으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싶죠. 맞아요. 적어도 굶을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선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시작합시다.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만 해도 15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다 보면 남는 게 뭐냐고요? 거의 없어요. 통계로도 봐도 2023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연금 300만 원이면 딱 중간쯤인 셈인데 이걸로 여유로운 삶을 꿈꾸긴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퇴 후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튀어나와요. 갑자기 치과 치료받아야 한다거나 집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자식들 결혼자금 조금 보태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작년에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적금 깨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게 바로 연금 300만 원의 함정이랄까?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실제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2. 은퇴 준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은퇴 준비로 돌아가요. 우리 세대는 연금 있으면 되겠지 하며 대충 넘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교사 월급 받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 냈고 퇴직금도 좀 나올 거라 믿었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돈으론 부족하더라고요. 왜냐?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어디서 살 건지, 어떤 취미를 가질 건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거요. 이런 걸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론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요즘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0년 전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 넘는 곳도 많아요. 연금은 고정인데 물가는 계속 뛰니까 점점 더 쪼들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으로 월 생활비의 7,080%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직업에선 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3. 사례 1 김 선생님, 연금으론 부족했던 꿈. 제 동료였던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62세 영어 교사셨어요. 연금으로 월 320만 원 정도 받으셨죠.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여는 게 꿈이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빴던 삶, 이제 좀 여유롭게 내 꿈 이루고 싶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퇴직금 일부랑 연금 모아서 제주도에 조그만 가게를 냈어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카페 운영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제주도도 비수기엔 손님이 뚝 끊겼어요. 연금으론 월세랑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 닫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퇴직금도 거의 날리고 지금은 연금에만 의지해서 서울 외곽 원룸에서 사신대요. 가끔 전화하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나와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김 선생님 사례에서 배운 건 은퇴 후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이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연금만으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엔 한계가 많아요. 4. 사례 2박 부장님 건강이 무너지며 흔들린 은퇴. 다음은 제 이웃이었던 박 부장님 이야기예요. 박 부장님은 65세에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연금은 300만 원 정도, 거기에 퇴직금으로 아파트 한 채는 빚 없이 마련하셨죠. 겉보기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은퇴 아니야?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박 부장님은 은퇴 전엔 워낙 바빠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으셨어요. 은퇴 후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셨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건강보험이 좀 커버해주긴 했지만 병원비에 요양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아파트까지 팔아서 병원비 충당하셨대요.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지내시는데 은퇴 전에 건강부터 챙겼어야 했어 하시며 한숨 쉬시는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은퇴 준비에서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연금이 아무리 넉넉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정기적인 검진, 운동, 식단 관리 같은 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고요. 5. 사례 3 최 사장님, 가족의 발목 잡힌 연금. 마지막은 최 사장님 이야기예요. 최 사장님은 60세에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신 분으로 연금 28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최 사장님은 은퇴 후 아내와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셨죠. 근데 그 꿈은 시작도 못 해봤어요. 왜냐?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최 사장님 아들이 사업한다고 큰돈 빌려달라 해서 퇴직금 대부분을 줬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빚만 남았어요. 딸은 결혼하면서 집 장만 좀 도와달라 해서 연금 쪽에서 보태줬고요. 결국 최 사장님 부부는 연금으로 생활비 겨우 충당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셨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만나면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퍼줬나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최 사장님 사례에서 깨달은 건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퍼주다 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6.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또 제 경험으로 배운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재정 계획 세우기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투자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하는 파트타임 일 시작했는데 돈도 조금 벌고 보람도 느끼더라고요. 건강관리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작은 병이라도 초기에 잡아야 비용도 덜 들고 삶의 질도 유지돼요. 가족과의 경계 자식들 돕는 건 좋지만 내 노후를 희생할 정도론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돕는 게 중요해요. 작은 행복 찾기 비싼 취미나 여행 말고 동네 도서관 책 읽기, 친구들과 커피 한 잔 같은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의외로 이런 게 마음 채워주더라고요. 결론 은퇴 준비가 삶을 바꾼다. 월 300만 원 연금.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준비 없인 그 돈도 그냥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김 선생님, 박 부장님,
최 사장님의 이야기도 결국 준비 부족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잘 준비한다면 연금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우리 삶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라도 작은 것부터 바꿔보려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1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단 2개월 만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누군가의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꿈꾸던 은퇴의 행복한 나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나는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안도감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함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비극적인 은퇴를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준비의 함정과 현실. 사례 1: 대출과 투자 실패로 무너진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40대 후반 1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적금, 펀드, 그리고 조금의 주식 투자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만들었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안정된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권유에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겹치며 투자한 돈은 물론 대출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13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단 2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죠. 김 씨는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내가 대처할 방법을 몰랐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의료비 폭탄으로 자산을 잃은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평범한 50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은퇴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에 넣고 있었고 2억 원 가까운 자산을 마련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닥쳤습니다.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결국 자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은퇴 자금을 잃은 최 씨의 선택. 최 씨는 4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 카페를 차렸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느긋하게 일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연습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팬데믹이 닥치며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고 3년 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만 준비한다고 다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 최 씨의 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관리할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결론: 은퇴 준비, 지금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이 3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전략을 통해 은퇴의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김 씨의 사례처럼 한 가지 투자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각 자산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의료비와 보험 재정비. 박 씨 부부처럼 의료비 폭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과 비상 자금을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관리 능력 향상. 최 씨의 사례처럼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대비해 전문 상담이나 재무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행복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은퇴 준비, 당신은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저축만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돈만 충분히 모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다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돈 외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단순한 저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은퇴 설계의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도구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은퇴 후 삶의 중심이 되어줄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준비. 일터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축소가 따라옵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적 준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2.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준비의 현실. 1. 경제적 위기 돈을 모았지만 대처법은 없었던 A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2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문제로 1년 만에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돈만 준비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비상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비상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 그리고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또한 의료비를 대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꼭 점검하세요. 이 은퇴 후 공허한 목표 없이 방황했던 B씨. B씨는 회사 생활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자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심리적 위축과 우울증을 겪었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취미 혹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은퇴 후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줄 겁니다. 3.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가 끊긴 C씨. C씨는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던 그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특히 은퇴 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컨드 커리어 동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까요? 1. 비상자금과 분산 투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면 위험이 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비상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은 자산이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자신감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적절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3. 새로운 삶의 중심 만들기. 은퇴 후에는 이를 대체할 삶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취미, 자원봉사, 학습, 창작 등 자신만의 은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한 가지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세요. 4.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또 다른 성장의 시작입니다. 더 적은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죠.
은퇴 후 나만의 사업 시작하기. 은퇴 후에도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도전.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 기술 또는 예술을 배우며 삶의 질을 높이세요. 5.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만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선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우리 둘 다 똑같이 연금 받잖아? 근데 왜 당신은 세금 떼고 나는 세금 안 떼지? 은퇴 후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부부나 친구 사이에서 종종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금액, 같은 국민연금인데도 누구는 깔끔하게 입금되고 누구는 매달 세금이 빠져나가는 상황.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금세금 폭탄을 맞아 충격을 받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세금 안 낸다더라는 이야기를 믿고 은퇴를 맞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도 소득입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도 있고 감면이 되는 연금도 있으며 심지어 받는 방식이나 다른 소득과의 조합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 글에서는 도대체 왜 같은 연금인데 누구는 원천징수, 누구는 종합과세로 세금 폭탄을 맞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 은퇴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팁을 알려드릴게요. 연금도 소득이다. 기본 개념부터 잡자. 우선 중요한 건 연금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금은 세법상 연금소득이라는 이름의 과세소득입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죠.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사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그리고 과세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천징수연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초과시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폭탄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 1 국민연금만 받는 어씨 vs 연금저축도 함께 받는 b씨. 어씨는 직장인 시절 꾸준히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퇴직 후 매달 약 1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까지는 원천징수기 본공제 적용 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B씨는 국민연금과 함께 50대부터 꾸준히 납입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돼 기초공제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이 경우 B씨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율에 따라 수십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요점 사적연금은 받는 시기와 방식,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례의 퇴직소득이 많았던 C씨, 1년 만에 연금세금 폭탄. C씨는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남은 금액을 연금형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직후 받은 일시금과 분할연금 수령액이 겹치는 첫 해였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한번 정산되지만 IRP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C씨가 겪은 문제는 은퇴 후 1년 동안의 다른 소득 퇴직금 일부,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연금소득과 겹쳐지면서 누진세율로 세금이 확 튀어버렸다는 점입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한 C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80만 원이 넘는 추가 납부세액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요점 연금 수령 첫 해는 다른 소득과의 겹침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예상 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례 3 같은 연금저축, 누구는 면세, 누구는 과세? D씨와 E씨는 같은 금액의 연금저축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E씨만 매년 세금을 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을 받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D씨는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서 연금소득세율 3.35%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E씨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했고 다른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세법은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요점 사적연금은 수령 시점, 기간, 금액에 따라 면세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설계가 핵심이다. 은퇴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팁. 연금 수령 총액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분산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세요. 다른 소득, 임대, 금융 등과 겹치지 않게 조절하세요. 연금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누진세율로 갑자기 세금이 튀어오릅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조건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1,200만 원 이하를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평생 일하고 묵묵히 낸 돈으로 노후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도 결국 소득이고 소득에는 세금이 따릅니다. 특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같은 연금 다른 결과. 지금이라도 당신의 연금 수령 전략을 점검하세요. 미리 알면 절세가 되고 몰랐다간 세금 폭탄이 됩니다. 같은 연금인데 왜 나만 세금 폭탄? 연금 과세의 오해와 진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 은퇴를 앞두거나 막 연금 수령을 시작한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국민연금인데 왜 나는 세금이 빠지고 저 사람은 아닐까? 연금 저축도 똑같이 들었는데 왜 나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 이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노후 자산 계획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해도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연 100만 원 이상의 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과세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고 실수 없이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도 소득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의 구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을 비과세 소득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법상 연금은 연금소득이라는 하나의 과세 대상 소득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보험형 연금 등. 연금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그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과세 구조의 차이. 사례 1. 국민연금, 연금저축 수령자의 종합과세 리스크. 어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10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 금액은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 징수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B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 외에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월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연간 합산 시 2,400만 원에 이르고 1,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약 2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요점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함께 수령할 경우 1,200만 원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사전에 수령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퇴직 직후 IRP 연금 수령으로 인한 과세 충돌. C씨는 퇴직 직후 퇴직금 일부를 IRP로 전환하고 그해부터 연 1,500만 원을 연금 형태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다수 발생하면서
기타 소득, 연금 소득, 금융 소득이 한꺼번에 합산되어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종합과세로 연금 수령액의 18%가 세금으로 빠져나갔고 다음 해부터는 IRP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했습니다. 요점 연금 수령 첫 해는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과의 소득 겹침 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연금 개시 시점 조절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사례 3 같은 연금 저축, 수령 방법에 따른 세부담의 격차. D씨와 E씨는 모두 연금 저축 계좌에 같은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D씨는 만 60세 이후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산 수령하여 분리과세 3.35%를 적용받고 있으며 별도 세금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E씨는 만 56세부터 연간 1,500만 원씩 수령하면서 기준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고 매년 세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요점 연금 저축도 수령 연령, 금액,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연금 수령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요건 5년 이상 수령, 1,2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을 지켜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 직후 12년은 소득이 겹치는 구간으로 연금 수령을 유예하거나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추가 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적연금은 수령 방법에 따라 분리과세저율 적용화, 종합과세 누진세율로 나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전 세무설계와 연금 총액 조율이 절실합니다. 최근 고령층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대부분 사적연금과 기타 소득의 혼합에 따른 누진세 적용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세액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점검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 같은 연금인데 왜 세금은 다를까? 그 답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령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단 1년 차이, 단 100만 원 초과가 연금의 실수령액을 10% 이상 차이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반드시 연금과세 구조를 숙지하고 수령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